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질 8x8 차륜형 장갑차 한중 대결, 이런 주제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견디지 못해서 드디어 소형 로켓 대공포를 개발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라크 육군이 H-2드로-M 에어버스 헬리콥터 12대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밀매분들께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여 대가 넘는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1000대 정도가 넘는 수량이 전부 다 한 차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차종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도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미 오래전부터 8x8 알파드 장갑차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두 종류로 나뉘어져 가지고 한 종류는 APC, 그리고 나머지 종류는 전투 차량,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능이 약합니다. 엔진도 550마력 정도밖에 안 되고 공랭식입니다. 전투 차량에는 105mm 포 또는 40mm 포를 장착할 수 있고, 동력은 중간에 장착되어 있는 4개 바퀴만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고 시속 90km에 최대 주행 거리는 600km 정도, 이 정도 가지고 고강도 전투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30톤대 이상의 차체, 저판 방어 능력 레벨 4A, 이 정도로 요구를 하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라인메탈에도 고성능 차륜형 장갑차가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유럽제 장갑차들은 채용이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이 숟가락을 얹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제 장갑차의 성능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성능을 개발한 그런 장갑차를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화는 8x8 BO2를 사우디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화가 다시 8x8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비를 정부 돈을 타내기 위해서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에서도 30톤대 NWAV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장갑차의 저판 방어 능력이 레벨 4B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전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레벨 4A로 올리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국과 중국의 8x8 차륜형 장갑차 대결로 갈 거다,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기술력을 봤을 때는 중국의 차륜형 장갑차의 성능이 한국산 차륜형 장갑차보다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화가 개발할 8x8 30톤대 대형 차륜형 장갑차가 완성되는 걸 봐야지만 종합적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화는 이 8x8 30톤대 대형 장갑차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다가 K9 포탑을 얻는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자체적으로 소형 로켓을 이용한 대공포를 개발해서 내놨습니다. 문제는 개발을 했는데 양산이 돼서 모든 전선에 제대로 배치될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개발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름은 라피라 3 이렇게 붙여줬고, 장착된 로켓은 80mm 로켓을 10발을 장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7.62 기관총까지 장착을 해놓고 소형 트럭에 발사대를 얹은 그런 모습인데 사거리는 2에서 4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라피라 3의 시스템에 탐지 차량은 별도로 있고 이 차량과 로켓이 연동돼서 작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도 비공을 사용한 대드론 대공포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은 이라크 육군이 에어버스에 H-2드로-M 헬리콥터 12대를 도입했다는 발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 수리온을 곧 도입한다, 계약을 할 거다, 틀림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갑자기 에어버스에 H-2드로-M 헬리콥터 12대를 이미 도착시켜놨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리온의 중동 수출은 아랍에미레이트만 남아있는 건데, 문제는 수리온의 기어박스가 제 성능을 다 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그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 측도 수리온의 기어박스를 개발하겠다, 지금 신형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 기어박스가 나와서 수리온에 장착돼서 또 인증이 될 때까지는 수리온의 수출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제가 올리겠는데, 제가 작게 80518 책을 출간하고 청주회를 척결하는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문제로 요즘 많은 영상을 제때제때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매로서 꼭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소식은 계속 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것이니까 양해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될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인 내용으로서 다 검증이 되고 증거가 확보된 내용으로서, 예를 들면은 11 여단장이 5.18 당시 북한군 장성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이 전달된 경로들이 어떤 것이고 나중에 국방부가 어떻게 수습을 했나,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겁니다. 군사 작전에 관한 내용으로서 밀매들은 꼭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